너희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진짜 어제가 월요일 같거든요. 어제가 월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불행한 상태라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 갈수록 굉장히 불행하대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번 주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늦게 이번 주 일주일 진짜 더럽게 안 가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쪽에 몇 번일까요? 57쪽에 13-3 97쪽에 57쪽으로 가면 됩니다. 12-2번부터 55쪽이네요. 자,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더 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밭의 넓이가 16일 때 밭의 가로 길이의 범위를 구하세요. 밭의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를 x라고 하면요. 가로의 길이 x가 세로의 길이보다 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이 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그냥 먼저 y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x가 y보다 큰데요. 밭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그러면 x랑 y랑 더해서 몇이어야 되겠어요? 10. 그럼 y 대신에 10-x를 써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x는 5 이상이다 라는 식이 먼저 하나 튀어나오고요. 넓이가 그럼 가로 x 세로가 이제 10-x겠죠? 가로랑 세로 더한 값이 곱한 값이 넓이인데 이게 16, 21 이렇게 생긴 거. 16부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가 21인 거고 얘랑 둘이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계산하면요.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요렇게 다 넘기면 x는 2부터 8까지예요. 먼저 이런 범위가 하나 튀어나오고요. 또 이 친구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x는 3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3개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범위가 3개가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수직선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원래 기준 5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이 2부터 8까지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이 3보다 작거나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겨요. 그럼 구간에서 3개가 겹치는 구간이 여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7보다 크거나 같거나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12, 4. 자,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의 길이가 7,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둘레의 폭이 x인 길을 만들 건데요. 길의 전체 넓이가 저렇게 되려면 x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폭이 x로 다 일정한가 봐요. 그럼 길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냥 전체 넓이에서 꽃밭의 넓이를 빼는 게 가장 좋겠네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일까요? 여기도 x, 여기도 x니까 7 더하기 2x.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12 플러스 2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친구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넓이 7 플러스 2x와 12 더하기 2x를 곱한 직사각형 넓이에서 몇을 빼면 되냐? 84. 84를 빼면 돼요. 얘가 내가 찾고 싶은 길의 넓이입니다. 이 길의 넓이가 어때야 된대? 42와 66 사이더라. 요식 쓸 수 있는 거겠죠. x는 어쨌든 0보다는 커야 될 테고요. 그죠? x는 0보다는 커야 될 테고. 자, 그럼 계산하면 84 다 넘겨버릴까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몇 나옵니까? 4x 제곱 24랑 14 38. 그래서 84가 없어져 버리네. 그냥 이렇게 나왔죠. 얘가 42와 6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이 친구 1번, 이 친구 2번 해서 겹치는 범위를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제 방정식 푸는 거 괜찮으니까요. 할만하니까요. 12-3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꿈이 아직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현황이 내가 너한테 너 의사해라 의사해 라고 하면 할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의사 시켜준다고 하면 안 할 겁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와이프가 그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인데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간호사 이제 친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일 끝나고 같이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 의대 선생님이겠죠. 서울대병원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공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자기 열심히 했대. 자기 그냥 열심히 했대. 그래서 서울대 의대면 대한민국 전국 막 진짜 0. 몇 % 안에 드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근데 똑같아. 엄청 막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공부도 막 진짜 막 특출나게 막 진짜 천재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의대 간 친구들이 한 3명 되는데요. 얘들도 봐도 이 새끼 의대 가겠다. 이 새끼 진짜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도 충분히 공부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 우리같이 여러분이나 선생님같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꾸준히만 하면 충분히 쇼부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특출나해서 내가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냥 얼마나 더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좀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약간 돈을 포기하고 약간 그 명예나 사회적인 헌신 이런 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의대 졸업하고 인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번대요. 개인 병원을 차리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번다.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어디 학과겠습니까? 의대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과가 안과. 안과가
가장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의대도 이게 들어가서 졸업 성적 순대로 과를 선택하거든요. 안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죠. 성형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방바닥 생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양반다리도 하고 막 흙으로 앉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관절이 거의 나중 되면은 거의 다 무조건 작살이 난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돈 많이 벌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인기 없는 과 중에 이런 게 이제 뭐 흉부외과. 흉부외과는 그걸 차릴 수가 없어, 병원을. 이거 뭐 갑자기 뭐 심장 열어야 되는데 쬐깐한 병원에서 가슴 열고 수술하는 데 있겠어요? 그럼 장비도 막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흉부외과나 이런 데는 다 이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들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보다는 이제 진짜 자신의 소신이나 뭐 신념 같은 게 있는 분들이 가는 거겠죠. 그래도 연봉은 한 1억 5천 이상 됩니다.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의사가 됐다. 그러면 대학병원이니까 대학이잖아요.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번다. 많이 번다. 좋아요. 선생님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는 선생님 딸이 이제 3살인데 이제 4살 설진하면 4살인데 의대 꼭 보내야 된다. 의대를 꼭 보내야겠다. 자기는 의대를 꼭 보내야 되겠대.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는데 굳이 어떻게 딸한테 의사를 되라고 하냐. 선생님은 그냥 딱 선생님의 꿈은 그거야. 우리 선생님 딸이 한 반에서 한 15등 정도 하고 딱 중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중간치만. 너무 잘하는 것도 필요 안 별로고 그렇다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선행이 이렇게 막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이 정도 말고 한 2학년 2학기 정도까지만. 아니면 그냥 학원 가라고 하면 학원이라도 가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크게 뭐 욕심이 없거든요. 얘기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된다고 하면 뭐 당연히 뭐 지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의대도 좋습니다. 좋아요. 이게 의대만큼 앞으로의 직업이 보장되는 과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법대를 나왔어. 그럼 나 변호사 시켜줍니까? 안 시켜주죠. 로스쿨이라는 데를 가서 시험을 보거나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이 부활하면 사법시험을 봐야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거. 회계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회계학과를 갔어. 그러면 달아줍니까? CPA라는 회계사 시험을 봐야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대에 가가지고 변리사가 되고 싶어. 그럼 또 변리사 시험 따로 봐야 돼요. 시험 따로 봐야 돼. 계속 자격시험. 근데 의대는 의대 졸업시험이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 공인하는 시험이 있긴 하지만 거의 합격률이 98%만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의대에 들어가면 의사가 된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거죠. 그렇게 앞으로의 직업을 보장해주는 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있다. 뭐 있냐? 경찰대. 경찰대 나오면 경찰 되는 거. 육사 나오면 육군 되는 거. 3사. 육사, 해사, 공사 이런 애들은 그거 말고는 의대가 거의. 그래서 또 우리 때는 선생님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는 한의대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한의대, 사대, 교대. 지금도 인기는 많지만 한의대가 의대보다 훨씬 점수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데 막 그냥 한양대 한의학과 가든지 뭐 이렇게 원광대 한의학과를 가든지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한의대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요새는 뭐 이제 수의대나 진짜 의대나 이쪽이 좀 점수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의사 돼가지고 다 가운 입고 막 다 돌아다니고 막. 쌤 한 번씩 그 병원 가가지고 밥 먹고 오거든요. 구내식당 가가지고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다.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대 말고라도 다른 거라도 공부가 수학 공부든 영어 공부든 국어 공부든 공부가 그나마 진짜 좀 할만한 게 한 건 어디가 안 가. 그러니까 니네가 한 만큼 무조건 도움이 되게 돼 있어. 쬐끔 하면 쬐끔 도움 되는 거고 많이 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건 어디 안 가요. 진짜. 근데 정직하게 도움을 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도 내가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근데 공부는 특히 중고등학교 때 한 공부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딱 고3 때까지만 해. 딱 고3 때까지만. 고3 때까지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그동안 해왔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단련이 되어 있을 테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자. 합모설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밑면의 가로 길이를 2 줄이고 높이를 3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부피가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자연수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자 가로가 원래 x인데 2 줄였으니까 x 빼기 2고요. 원래 세로는 얘기 없었으니까 그대로 놔뒀나 보네요. 그리고 높이가 원래 x에서 3만큼 늘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새로 만든 직육면체입니다. 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이 직육면체 부피가 x 빼기 2, x 플러스 3이 얘가 처음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부피 얘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식 써주고 얘 하나, 얘 하나. 그러면 x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6보다 작다. 그러면 x가 나올 수 있는 게 1, 2, 자연순 4, 5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네들 다 길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2까지는 쓸 수가 없습니다. 1과 2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 5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57쪽에는 없이 13 다시 4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니까 먼저 같다고 볼게요. 얘 만났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얘 상별식이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0일 때 판별식 U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2차 부등식이 하나 나와요. 이쪽으로 넘기면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넘어가니까 2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됐을 때 16이 0보다 작은 다시 K에 관한 2차 부등식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니까 여기서 나온 부등식 범위와 얘가 부등식 범위가 겹치는 걸 써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이 정도입니다. 15-2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두 근 사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림은 마 2부터 2까지 이렇게 뭔가 부호가 다르다. 두 근 사이에 한 근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자, 이 친구 이렇게 썼고요.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얘기가 없고 그냥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림은 어쨌든 이렇게 두 종류로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은 경우 근이 어쨌든 두 개는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근이 무조건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미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근데 판별식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판별식을 써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특수한 값을 줬을 때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나 마이너스 2를 이 함수에다가 이 2차 방정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양수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얘도 양수. 요 그림에서도 집어넣었을 때 양수, 집어넣었을 때 양수라는 조건이 나와요. 따라서 f 마이너스 2가 0보다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f2도 양수다. 요 조건이 먼저 하나 튀어나와야 돼요. 얘가. 그리고 판별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판별식보다는 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축이 계산이 2차식보다는 축방이 1차식이니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축 2분의 k가 축이고요. 그 축이 마2와 2 사이더라. 요 세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요 세 조건. 그럼 써볼까요? 마이 누구를 F라고 준 거야? 선생님이 이 친구를 지금 F라고 준 거예요.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2K 플러스 3K가 양수야. 5K가 마사라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식이 먼저 하나 튀어나와. 1번. 두 번째 F2 2 집어넣으면 몇 나옵니까? 4 마이너스 2K 플러스 3K도 양수야. 그럼 몇이야? K가 마사보다 커 라는 식 하나 또 튀어나와요. 근데 보통 축방까지 하면요 K는 마사부터 4까지야. 그럼 겹치는 게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사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이런 식이 하나 써지죠. 그럼 세 개가 겹치는 게 어디 나옵니까?
판별식 써서 영어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네. 소리. 4개 다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 더 쓸게요. 요것도 써야 되네요. 소리. 요 4개 다 쓰죠. 요거까지. K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K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도 써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두 분이 나왔으니까 써야 되네요. 여기다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하나 추가하고요. 1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추가하면 4개가 묶여 있는 게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까지 쓸 수 있습니다. 쏘리. 한 번씩 해볼까? 다음에 15-4번 15-4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있나봐요. 이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친구부터 방정식으로 그릴까요? 아래로 볼록하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옵니다. 2차 방정식 하나가 얘가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2차 방정식의 근 하나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도 되고요. 똑같은 그림으로 y가 3일 때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축방은 쓸 수 있을까요? 축의 방정식. 축이 이 그림에서 여기서 하나 나오고 축이 이 그림에서 여기서 하나 나오니까 이때마다 그 축의 방정식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축의 방정식은 쓸 필요가 없어. 축의 방정식은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외웠듯이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든지 어떤 근과 어떤 근 사이에 존재한다 했을 때는 판별식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습니다. 이제 쓰지 않아요. 써도 되지만 판별식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 파란색 그림에서 음수가 하나 나오고요. 얘가 쭉 올라가면 3 집어넣었을 때 파란색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존재한다. 양수가 나온다. 라는 식을 하나 쓸 수 있고 이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마이너스 1에 걸렸을 때 양수가 나온다. 라는 조건 하나 쓸 수 있고 3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온다. 라는 조건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이를 합쳐서 그냥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거일 때 이거 넣고 이거 넣어야 돼. 그러려면 따로 풀 거면 이 축이라는 녀석이 3보다 뒤쪽에 있다라는 범위를 써야 됩니다. 축방이. 여기서는요. 이 축이 누구보다? 아니지. 3은 쓰면 안 돼. 이렇게 재수없게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축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축이 3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래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축이 오른쪽에 있다. 라는 범위를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쨌든 제가 저기를 이렇게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도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니까 그냥 F1과 F3을 곱한 값이 뭐 하면 돼? 음수이면 돼. F1과 F3을 곱한 값이 음수이면 돼. 원래 만약에. 근데 이 그림에서 한번 봐봐. 이 그림에서 축이 나왔네. 몇이라고?
2분의 3이라고 축이 나왔어. 그럼 2분의 3이 어디 존재해야 되겠어? 어떤 그림이어야 돼, 얘들아? 요 그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1.5 축이 3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해됩니까? 오른쪽 그림 아니에요? 파란색 축이. 요 그림 파란색 축이 마일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요. 됐죠? 요 그림이어야 돼. 그럼 요 그림만 될 거면 마일 집어넣을 때 양수, 3 집어넣을 때 음수다라고 바로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기서 축을 몰라. 그러면 둘이 곱한 값이 음수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여기에 축을 이미 알아버린 상황이겠죠. 오른쪽 그림이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 하면 4차씩 나와서 범위가 복잡하니까요. 우리는 F 마일이 뭐이고 양수이고 F3이 뭐이고 음수이다. 요 조건 가지고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축을 모른다. 내가 축을 몰라. 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그림 두 가지가 나와. 그러면 그냥 둘이 곱해버린 게 음수다 라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풀어내시면 되겠죠. 뿅뿅뿅 집어넣어서 겹치는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읽습니까? 5분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할게요. 여보세요? 너 어디냐?